2010년 5월 20일 토요일 오후 9시 20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코스타 메사 경찰국 911 센터의 한 교환원은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Okay, what's going on, sir? There's a body in my son's apartment. There's a what? A body, a dead body. A dead body? Are you sure, sir? I can take you to him, man, I'm sure. Okay. He's cold. Okay, hold on just a minute. Is it someone that you know, sir? I have no idea who she is. I don't know what's going on. Does your son know who it is? He's not here. Jesus, honey. Okay. Do you know where your son is? No, I don't. I don't. His phone's off. Okay. Just keep breathing for me, sir, okay? Where in the apartment is she? She's in the bedroom. She's there's some sexual activity. She's dead. There's blood from her head. I thought she was to see if she was cold. There was blood from her head? Yeah, honey, I don't know what to say. Okay, just stay in there, okay? I fear Jesus. It is, but is it clear it is? Hello? I'm still here, sir. I'm not going to hang up, okay? Until there's someone there with you. Is anybody else in the apartment besides you? Oh, no. No one else is in there? Yeah, here's somebody here. Okay. You can talk too, okay? Who are you? Sir, who are you talking to now? Take off, please. Just go. Just go. I'm trying to find him all day. Jake, I'm telling you. Just go. He's not here. Just go. But I don't know. Just go. Just go. I got the cops coming. Go. Who is that you're talking to? One of his friends. One of your son's friends? No. Has Jake talked to your son today? No. I don't need you on the line, okay? I don't need you on the line. I'm good. 끔찍한 사건 현장을 마주한 남성의 신고 전화. 신고자 남성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였던 사람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경관들은 상황을 접수한 뒤 곧장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사건의 수사 총괄을 맡았던 에드 에버렛 형사팀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다소 괴상한 자세로 사망해 있던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옆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여성은 상체가 침대에 걸쳐 있었고 하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자세로 바지가 찢어져 엉덩이가 드러나 있었죠. 결정적인 사인은 머리에 있었던 총상 2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의 뒤쪽 부분에는 펜으로 쓴 듯 보이는 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신원을 신고자였던 스티븐 헐씨에게 물어봤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지갑을 발견했고 그 안에 있는 신분증으로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 키부시였고 고작 23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이었죠. 형사 생활을 약 20년 이상 해왔던 에버렛 형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흔히 일어나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유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남녀 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참상이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에버렛 형사는 그 집의 주인인 26세의 샘 씨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올려놓고 그를 수색하기 위해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당시 부모님은 일본인이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쭉 살고 있던 줄리 씨는 춤과 음악에 재능이 있던 젊고 활기찬 23세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티븐 씨의 신고 연락을 받고 난 뒤 그녀는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로서 기록되었습니다. 코스타 메사 경찰서의 에버렛 형사는 그녀가 발견된 사고 현장인 아파트의 집주인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올려놓고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주인인 샘 헐씨는 과거 전쟁에 파병되었던 경험이 있는 군인 출신이었고 형사는 그로 인해 줄리 씨를 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거리낌이 없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에서 발견된 줄리 씨의 휴대폰에서 그와 주고받던 문자 내용으로 봤을 때 사귀는 사이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Just about back. Can you come by? I don't want to be up late. 그리고 다른 단서를 더 얻기 위해 당시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샘의 아버지인 스티븐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스티븐 씨, 아드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발견한 증거들로 미뤄본 정황으로는 줄리 씨를 살해하고 어디론가 도주했다는 부분에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되는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에버렛 형사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의 스티븐 씨와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샘의 과거 이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8년 전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줄리 씨의 등 뒤에 적혀있던 글씨에 파병 경험, 살인 혐의로 기소 경험, 마지막으로 그의 집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누가 봐도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정황상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고 이제 형사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직접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샘의 신용카드가 한 은행의 ATM기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에버렛 형사는 그 은행으로 찾아가 CCTV를 돌려봤고 모두가 현재 도주하고 있는 샘의 모습이 찍혀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안에 있던 남성은 에버렛 형사가 전혀 모르는 남성이었고 수사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화면에 나온 남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움직이려던 찰나 샘의 신용카드가 다시금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곳은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던 한 피자 가게였고 형사들은 곧바로 그곳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피자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배달원이 배달에 가지 않은 상태였고 피자 주문한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스와팀을 꾸려서 급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참전 군인이었던 샘이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피해로 빠르게 제압하기 위함에 맞춰져 흘러갔습니다. 약 20분 뒤 그 집 앞에 도착했고 스와팀은 샘과의 결전을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자 배달부는 문을 두드렸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스와팀은 그 남성을 제압하며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 어디에도 부비트랩이나 중화기 같은 무기는 보이지 않았고 제압된 그 남성도 경찰이 기대했던 샘이 아니었습니다. 16세의 웨슬리 프렐리치라는 학생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웨슬리에게 샘과 어떤 관계인지 물었더니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해당 신용카드는 어디서 났는지를 물었더니 한 남성에게 $400와 함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이름은 다니엘 워즈니악이라고 했죠. 에버렛 형사는 다니엘 워즈니악에 대한 정보를 전산상으로 파악한 뒤 그의 지인들을 상대로 샘과 어떤 관계인지부터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워즈니악은 이곳 코스타메사에 살고 있던 연극 배우로 나이가 23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남성이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리고 레이첼 버펫이라는 동갑내기 여성과 결혼식을 이틀 후에 열기로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습니다. 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그를 만나서 신용카드를 얻게 된 배경부터 샘과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기로 하고 그의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헌팅턴 비치에서 총각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곧바로 그 파티장을 급습했습니다. 에버렛 형사는 마침내 그를 마주했고 형사를 마주한 워즈니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형사는 틀림없이 줄리 씨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 뒤 경찰서 신문실로 함께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어떤 일로 자신을 이렇게 데려온 것인지를 물었고 형사는 먼저 샘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워즈니악 씨, 당신이 어떻게 해서 샘의 신용카드를 취득하게 된 거죠? 샘이 저보고 사용하라고 줬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샘은 지금 어디 있죠? 저도 몰라요. 이 신용카드는 걔가 저한테 사용하라고 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웨슬리라는 학생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돈을 인출하라고 시켰던 거죠? 샘이 빌려준 거라면 직접 인출을 하셔도 됐을 텐데요. 샘은 지금 살해 용의자로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살인이요? 이런 맙소사. 사실 이 신용카드는 걔가 저희 집에 왔을 때 훔친 거예요. 제가 지은 죄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워즈니악은 샘이 있는 곳이나 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의 눈빛과 행동으로 봤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죠. 계속해서 그를 상대로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런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 got a knock on my door. I want to say it was about 8:30 in the morning. Opened the door, it was Sam. He's like, there's a dead body in my apartment. He's like, okay. Basically, as soon as you left me, I started doing some drugs and drinking heavily because I was very depressed about my family. I said, what did you do? He's like, I got a gun. He asked me for sex. He was pretty up. He said no.
and then he just shot her twice in the head. 자신의 집에서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 워즈니악은 그를 차에 태워 집 근처에 내려줬고 그 후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계속해서 그가 샘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DNA 샘플 채취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그는 위기감을 느낄 것이며 사실을 말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What we're going to do is, this is a swab. We're going to get a swab for to eliminate you. Should we take a second here? Oh, eliminate me? Yeah, eliminate you from any issues. So basically, just open your mouth for me. That's it. Oh, Very okay. painless. Very painless. Basically, you know, where it is, it's just an elimination process. You know? 확실히 그는 이 순간부터 뭔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하지 않았던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Now, I was in Sam's apartment Friday afternoon, Okay. and I know I did use the bathroom. You did use the bathroom? I used the bathroom, and I went. I'm not sure if I went out on the patio or not. Most of the time I do, but that day I don't know if I did or not. Okay. 그리고 앞에 앉아있던 형사는 그의 긴장된 모습에서 자신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될 것을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했죠. 증언을 바탕으로 보자면 줄리 씨를 살해한 샘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었고 자신은 사건 현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I think you know a little more about this thing than you're divulging to us. I don't. I think there's a whole lot more. There may be, but please question me on any gaps that I want to fill. As Absolutely. far as your participation in this thing. As far as my participation. Yeah. Okay. Yes, I helped him get away. Yes, I knew that he had killed someone, and yes, I knew that I Stop right there.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려는 그의 말을 끄는 용사들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말을 건넵니다. We got your DNA. Yes. Okay. Where's that DNA going to show up? In Sam's car. What about on Julie? No, I'm actually. You sure about that? Yes, I'm positive about that. Did you see Julie dead in the apartment? No, I did not. No, I did not. 여러분들도 보셨던 것처럼 그는 증언 내내 뭔가를 계속 생각하며 지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샘을 숨겨주려는 것 외에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 용사들은 그를 압박하기 위해 다른 전략을 짭니다. 먼저 그 전략 중 첫 번째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Something. Absolutely. You're arrested. Murder. Okay. Accessory murder. That's what you're being arrested for. You want to talk to us anymore? That's it. Okay, Yeah, we're done. Hold on. We're done. Whoa. We're done. Unless you want to talk to us, we're done. I will talk to you about anything if it gets me to my wedding on Friday. That's what I will promise. 첫 번째 단계는 결혼을 이틀 앞둔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협박하기였죠. 물론 아직 어떤 체포영장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말은 그를 겁주기 위한 뻥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법에 무지한 워즈니악에겐 제대로 먹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막무가내인 형사들 사이에서 차분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역할의 에버렛 형사가 나타나서 타이르기. Yeah, you got the answers. You can help us. I don't know what else you want me to say. I don't know. Tell us. I don't know. Tell us the truth. You're not that good of an actor.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는 그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어루고 달랜 뒤 다시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Okay, fine. You know what? He didn't come down. He came down and said, "Help me." I went upstairs, and yes, I saw the body. Is that what you want to hear? No. We want to hear the truth. That is the truth. 이렇게 계속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던 워즈니악을 상대로 형사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진술할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같은 입장만 고수했고 결국 형사들은 마지막 방법을 썼습니다. 줄리 씨의 사체에서 워즈니악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뻥을 치기로 한 것이죠. 참고로 2010년 당시 DNA 대조는 보통 몇 주 정도가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How'd your DNA get on her? Because I was right over the body. What's that? Because I was right over the body. Okay. So how'd your DNA get on her? That I don't know. DNA doesn't just fall off.
I don't know. I didn't touch her. I didn't do anything. 여러분들도 보셨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뻥에 대해 절대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자신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을 본인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What did you see? I saw 2 gunshots in her head. And I saw her pants like ripped and cut. And I saw like you written on the back of the shirt. Where were the 2 bullet wounds? I don't know. Sam said he shot her twice. Okay. And But I didn't see. You just told us you saw 2 bullet wounds. You were No, standing no, over. no. Okay. Whoa, Okay. stop. Okay. How did your DNA get on? I was standing over the body. I saw 2 bullet wounds to her head. Exactly what you seen then. You can't even keep your lies straight. 그는 형사들이 짜놓은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버렸습니다. 그가 해왔던 연극의 연기처럼 자신만의 대본을 짜놓고 계속해서 똑같이 연기만 했으면 됐을 텐데 현실과 연극은 달랐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른 사건들을 보셔서 아실 테지만 머리가 금발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핏자국 때문에 총상을 입은 것인지 확실히 살펴보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흑발이었던 줄리 씨의 머리는 피 때문에 직접 만져보고 들춰보기 전까진 2발 맞았는지 1발 맞았는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옆에서 보고 총상이 2개 있었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의 모든 진술을 거부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말했습니다. You're done? 그래서 형사들은 곧바로 그의 진술의 증거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유치장에 수감하였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줄리는 워지니아에게 죽은 것 같은데 샘은 어디 간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 의문점은 형사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지만 워지니아가 입을 굳게 다물었기 때문에 알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치장에서 워지니아가 약혼자인 레이첼과 통화했던 녹음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What did you do? I helped Sam cover some stuff up and helped him get some drugs. That's it. I didn't murder anybody. My mom's working on canceling all the wedding plans now, and I just talked to Tim, and I need to make a phone call to the detective now. Why? Tim says he has evidence with them, or he knew where it was or something. Then I'm doomed. What? Tim said that? Yeah, do you know that Tim had some evidence? Yeah. Oh God. Well, this is ridiculous, and I have to go tell the detective the truth. No, don't let Tim do that. 통화에서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워지니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 레이첼은 약혼자를 선택하느냐, 진실을 밝히느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녀는 그 결정을 내린 듯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No, babe, I'm gonna do it. Listen to me. No. What? Trust me, please. I have to tell the truth on what I did. And I think you know what it is. And it's bad. Imagine the worst. That's what I did. 이 통화가 끝난 뒤 그는 형사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며 다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마주한 워지니아과 형사들. You said you wanted to talk to me. What's going on? I'm crazy and I did it. You did what? I killed Julie and I killed Sam. Okay. All right. I killed them both. All right. Sam came first. It was all just about the money. That was it. All right. 100%.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고 있던 그는 형사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Sam is decapitated. Okay. He's at the military base. All right. In the theater. If you go up the ladder from the theater, his head and hands have been decapitated, as well as his arm that had a tattoo. And you did it? Yes. 여지껏 보여줬던 그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진술했습니다. 화를 낸다거나 언성을 높인다거나 하는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 말이 아닌 아무런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담담한 말이었죠. 내용은 그 무엇보다 충격적이었지만 말이죠. 그날 저희 연극팀은 오후에 플러튼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곳으로 가서 소품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샘이 근무하고 있던 군 기지 내에 있던 극장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근무하던 쌤에게 극장 창고로 연극에 쓰는 소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옮기려고 제게 등을 보이는 순간 저는 그의 머리를 준비해왔던 아버지의 총으로 뒤통수를 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고 신음소리만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사람을 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럼 그때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총을 다시 장전하고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머리를 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예정되어 있던 플러튼으로 가서 오후에 연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태연하게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극이 끝난 뒤 샘을 살해한 것을 어떻게 숨겨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의 여자친구인 줄리를 그의 집에서 살해하고 마치 샘이 살해한 것처럼 꾸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샘의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꼬셨고 저는 숨어있다가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머리에 총을 쏴서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놓는다면 경찰이 샘을 쫓을 것이고 제가 샘의 시체를 완벽하게 숨겨놓기만 한다면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인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군 극장으로 돌아가서 샘의 머리와 양손을 모두 잘라내어 차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롱비치의 엘도라도 공원으로 가서 숲속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그는 머리와 양손을 모두 잘라낸 그날 또 다른 연극을 마친 뒤 큰 캐스팅 파티로 밤새 술을 마시며 놀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사진에 찍힌 그의 모습에선 샤카를 하고 있는 손동작을 취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외국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샤카라는 손동작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손동작은 원래 하와이안들이 우정, 이해, 동정심 등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하와이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들의 결속을 의미하는 뜻인 알로하 정신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미국 본토의 서퍼들이 하와이를 자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의미는 가벼운 인사나 감사,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형사들은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샤카를 그날 머리와 양손을 잘라냈던 워즈니악이 쓰고 있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워즈니악이 신문 중에 했던 말 중에 단지 돈 때문이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평소에 샘과 친하게 지내던 중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다녀와서 6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돈을 갈취하려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큰 돈을 뺏으려 했던 이유는 레이첼과의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 계획을 초호화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당시 그에겐 수중에 1푼도 없던 알거지라서 그런 짓을 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아까 레이첼과의 통화에서 나왔던 팀이라는 사람은 누구였길래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던 것일까요? 그는 워즈니악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워즈니악은 범행에 사용되었던 모든 것들을 담은 가방을 팀에게 시켜서 숨겨놓으라고 지시했었습니다. 그 가방을 받았던 팀은 내용물을 확인하고 끔찍한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라 생각했었고 일단 형의 지시였기 때문에 숨겨놓기 위해 부모님의 집의 담장 사이에 던져놓았습니다. 하지만 형이 총각 파티 도중 잡혀갔고 자신도 잡힐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형수인 레이첼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국 형사들은 팀을 상대로 가방의 위치를 파악했고 옆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가방 안에는 범행에 사용되었던 흉기, 샘의 금융 관련 서류, 여권, 신용카드 등 오렌지 카운티 검찰 매트 머피 검사가 원하는 모든 증거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2건의 1급 살인 혐의를 포함한 6개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워즈니악은 2018년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한 레이첼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었고 결국 살인 계획을 세운 사실을 알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폐한 살인 방조죄로 32개월형을 받았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워즈니악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와 종신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수감자는 확연한 심리의 차이가 보인다고 말이죠. 사형 수감자들은 정치권에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게 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쇠약해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균적인 수명보다 훨씬 못 미친 상태에서 죽어간다고 하는군요. 오로지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챙기기 위해 선량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악한 범죄는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의가 실현되길 기원합니다.